동안 몇 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양조간장과 3분의 간장에 담았을 때 3분의 간장, 혼합간장에는 이렇게 죽고 양조간장이 이렇게 살아나요. 사람 담궈도 죽어요. 이걸 왜 했냐 여러분. 남을 알고 나를 똑바로 알아야 내 것이 고칠 것이 무엇이 있고 나의 것이 장점이 무엇인가 아는 거지. 이렇게 된 것에 현혹이 되시기 시작하는 이런 게 전통장에 너무나 많아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강릉의 서짓들에 지금 돌아가신 그 종부 할머니의 손이에요. 정성이라는 거. 이 손이 왜 이걸 하시겠어요? 혹시 커피 볶으시는 분 계세요? 커피 볶으실 때 보면 핸드픽을 하죠. 반쪽짜리 썩은 거 골라내요. 같이 볶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골라내기 어렵잖아요. 그걸 같이 갈아서 끓이면 커피를 내리면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쓴맛은 다르죠. 구수한 그 쓴맛 그것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썩은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상들은 장을 담글 때 반쪽짜리 썩은 것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는 온쪽짜리가 익을 동안 과하게 익어서 뭉그러져 가지고 발효할 때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물론 미세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짜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넣어야 돼요. 아니 많이 넣어야 돼요. 짜지 않아서 더 넣어야 돼요. 이거 공식적으로 경상도 어디에 장류를 하는 급식 요새는 급식센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뭐지 그거 홈페이지도 거기 안에 공식적으로 써 있는 글이었어요. 얘가 제가 한 15년 전에 발견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간수가 안 빠지고 바닷물을 끓여도 한 60% 된다고 치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산처럼 해놓으면 위에는 간수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것들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한 70에서 8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완전히 거의 빠졌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간수를 완전히 빼서 한주소금처럼 만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시멈 제일 많이 뺐을 때가 제가 85에서 90이에요. 물을, 간수를. 그래서 그거를 베란다에다 놓고 궤목을 놓고 거기다가 자루를 놓은 다음에 더럽다고 물을 한 소 붓잖아요 우리가. 물을 한 바가지 난 뭐 이렇게 보갖고 깨끗이 해가지고 또 말리고 그 다음에 또 하죠. 걔 간수는 아니지만 습도는 들락날락 하죠. 오래돼서 간수는 빠지지만 습도는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일염은 한 90%로 어바웃 잡고 계산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은 용융소금이라서 1300도의 구운 소금 이거를 좋아해요. 또 여기서 저 남도에서 일하다 보니까 토판염 이런 거 신한분하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방송에 나와갖고 명인들이 그냥 그 요리 국간 할 때 탁탁 넣잖아요. 그거 뭐 토판염도 이제 좋아졌겠죠. 근데 요새는 내가 누가 토판염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은 짜지 않아? 간수가 빠져서 염도가 올라가면 조금 넣어야지. 근데 이게 왜 안 짜냐? 안 짠 거 아니에요. 염도는 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걔가 간수의 쓴맛이 빠지기 때문에 짠맛이 느껴지지 않고 단맛이 올라와서 짜게 느껴지지 않고 달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천일염을 대기업은 그 호주산 천일염 쓸 거예요. 왜? 훨씬 깨끗하니까. 훨씬 깨끗하고 공장에 걸리질 않아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쓸 것 같고요. 제가 그것도 담가봤어요. 한주소금으로도.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원심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소금보다는 깨끗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소금으로 담은 거랑 그거 저기 뭐지 화학소금 아닌 건 다 아시죠? 원심 분류를 그냥 탈수한 거예요. 간수. 그런 것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소금으로 다는 거랑 천일염으로 다는 거랑 맛이 미묘하게 쨍한 맛이 좀 달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하려고 그랬는데 이 승질머리가 어느 날 옥상에 가서 항아리가 쭉 있으니까 합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꼭 내년에는 꼭 해볼 생각입니다. 장이 싱거우면 가시가 생기죠.
처녀가 애 낳는 법은 없어요, 스님. 그래서 항상 뭐야? 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파리가 들어갔으니까 새끼를 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들어가요?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그 다음에 장꽃이 피면 장맛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월군에서 시달려 플러스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에 한 분이 장을 아주 대량으로 많이 만드세요. 그런데 그냥 위에가 하얀 곰팡이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약간의 목이버섯 같은, 거긴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쫙 펴서 그걸 다 대표 사진으로 해서 장꽃이 펴서 올해는 장맛이 되게 좋다. 아, 우리 집 장은 이렇게 썩었으니까 사가려면 사가고 말려면 말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100% 나쁜 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거의 다가 나쁜 유해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진짜 그 목이버섯 같은 곰팡이가 나왔거든요. 그게 행복이 가득한 집에 한 10여 년에 나왔어요. 편집장한테 제가 전화했죠. 스님 때문에 제가 욕을 못해요. 녹화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욕은 안 하죠. 안 했죠 아직. 그 편집장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행복이 가득한 집에 그 편집부의 문제다. 걔는 검증을 안 하고 이건 너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꽃이 피면 왜 장맛이 좋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옛날 어른들은 그냥 조금씩 한두 개는 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이 어른들은 그거를 싱거워서 그렇다라고 당신들이 정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예요? 매주가 잘못 띄워진 거죠. 매주가, 자, 콩이 7kg를 보통 하죠. 7.2kg가 정부가 얘기한 한 마리예요. 저는 20년을 콩을 7kg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좋으라고. 제가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공부는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숫자를 좋아해요. 7kg 콩을 삶으면 14.2kg, 묵은 콩은 16kg가 나와요. 그게 14.2가 나오니까 14kg가 나오면 2배가 부른 거잖아요. 그럼 부를 때부터 물을 얼마큼 부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집에서 제가 장 담그는 거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우리 집에서는 맨날 장에 뭐 꽃이 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않고 문 잘 열어놓으면 안 그래요. 장은 햇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뒤문 열어놓는 거. 그리고 콩 삶으라고 그랬더니 7kg 한번 물에 담가 보실래요? 집에선 기절할 양이에요. 그죠? 1kg씩 하시면 돼요. 1kg씩이요. 증기밥통 있잖아요. 10인용에 500g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 넣어요. 물양 계산해서. 너무 잘 사는 게 잘. 그거 한 덩어리 만들어 놓고. 또 내일 모레 어디 돌아다니다가 모래 글피에 또 한 덩어리. 그렇게 7덩어리, 5덩어리 이렇게 만들면 1kg짜리 만들면 한 마리예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해? 반쯤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겉을 말려서. 이 세상에 그런 계산은 없어요. 콩이 7kg에 삶아서 14kg가 나왔어. 그걸 4토막으로 냈어? 7토막으로 냈어. 그럼 하나에 2kg잖아. 그러면 다시 걔가 한 토막에 1kg의 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2kg가 됐잖아요. 그거를 1kg까지 만들면 콩이잖아요. 그럼 안 뜨겠지. 그럼 1.5kg까지 말릴 것인가 2.4kg까지 말릴 것인가를 자기 재량으로 해서 그 다음에 띄우시면, 콩은 띄우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그 띄우기 전까지 어떻게 말릴 것이냐. 그런데 그런 걸 한두 번 해보면 내가 고생 안 하고 어떤 콩으로 어떤 메주를 초이스 할 것인가에 대한 눈이 떠진다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올해